지하차도 입구 부근 3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때문에 뒤쪽 수락 지하차도부터 정체고요.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 대천 부근 2차로 공사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이 밖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오산 부근 5차로 공사 때문에 이 부근에서 2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치는 세상에 오직 진짜들만을 골라서 꼭지 꺼내 거짓없이 풀어놓지 쇼미더 뉴스 어제가 아닌 우린 오늘을 살아가 색안경을 벗고 다시 세상을 바라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허리케인 뉴스직이죠. 금산댁 천여진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셔요.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예. 날이 추운가 봐요. 패딩 입고 나왔네요. 네, 네. 추워서 입고 왔시요. 오늘 뉴스 뭡니까? 더웠다가 추웠다가 날씨 왜 이래? 입니다. 네, 며칠 전엔 더웠고 오늘 보니까 지금은 영상 5.5도 어제보다는 1도 그래도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하 3도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는데요. 패딩 입고 나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11월에 기온 추이를 보면요. 왜 널뛰기 날씨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7도가 낮은 영하 1.9도였는데 바람까지 불면서 영하 4.4도까지 느껴졌어요. 그런데 11일에 한 주 전인 지난 4일이요. 아침 최저기온이 14.1도였습니다. 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저희가 덥다고 많이 느꼈잖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같은 11월인데 15도 이상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기분이다. 이런 기분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주 비교해 보면 갑자기 패딩이 등장하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네, 11월 초가 워낙에 따뜻했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겨울 아우터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패턴이요. 이번 겨울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우터 매출이 뭐예요? 아우터가? 그러니까 겨울에 외투요. 패딩 같은 거. 그걸 아우터라고 하나 보죠? 네, 아우터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계속 이런다.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이유는 온난화 때문인데요. 특히나 북극의 온난화가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극의 온난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이번 겨울은 어떨지 이런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도권 기상청 윤기한 예보관님을 전화로 모셨습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올겨울 기상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윤기한 예보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였다고 하는데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이었다면서요?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어제가 서울로 예를 든다면 어제가 영하 2도, 오늘이 영하 2.2도. 전반적으로 어제보다는 약간 낮아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느끼기에는 어제 오늘이 그리고 숫자상으로는 오늘이 더 추운 날로 느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는 계속 이렇게 추울까요? 영하권으로 서울 기준으로 해서 영하권 떨어지는 것은 오늘로 해서 좀 마지막이고요. 네. 내일부터는 내일 최저기온이 0도 그리고 모레 최저기온이 4도 그리고 글기가 6도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지금까지 느꼈던 추위가 일단 한 곱이 조금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평년보다는 더 추운 날씨라면서요? 예, 평년이 한 4.5도 정도 되니까 평년보다는 한 6도 정도 낮은 거죠. 그래서 서울로 본다고 하면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5도에서 한 6도 정도 낮으니까 적어도 5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니까 상당히 좀 춥다고 느낄 수 있으시죠. 네, 그런데 지난 4일에는요 아침 기온이 14.1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더웠는데 같은 11월인데 왜 이렇게 온도차가 클까요? 요즘에? 일단은
지금은 평년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도 정도, 5도 정도 이렇게 낮은 거고, 그때는 네. 평년보다도 한 7도 이렇게 높았었으니까, 네.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 평균값으로 보면 한쪽은 한 5도 정도 높았고, 한쪽은 지금 한 7도 정도 낮으니까 차이가 워낙 크게 난 거고요. 이유를 본다고 하면, 그때는 지금 우리나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진화하면서 고기압 후면에 우리나라가 들고, 또 우리나라 북쪽에는 강한 저기압이 있으면서 남쪽으로부터 중국 남부로부터 따뜻한 공기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어요. 아직 중국 남부는 따뜻한데, 그러면서 기온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어제 오늘은 그냥 찬 공기 자체가 유지한 채 우리나라 쪽으로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가는 게 우리나라 중심으로 지나가 버리면서 우리나라는 그냥 찬 공기 영향을 그대로 받고, 또 고기압이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오늘은 좀 낮아졌던 거. 그래서 같은 고기압이라도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서 이동성 고기압을 변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중심이나 우리나라 북쪽으로 내려서 대륙성 고기압 성격을 띠느냐에 따라서 기온차가 좀 크게 납니다. 이번 겨울에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갑니까? 이런 패턴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패턴하고 같은 성격을 띨지 안 띨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강한 추위가 왔다가 풀렸다가 추위가 왔다가 풀렸다, 이렇게 굉장히 유동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게 길게는 일주일, 아니면 짧으면 3, 4일. 그래서 3, 4일 추위가 왔다가 한 3, 4일 풀렸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요즘 근년 들어서 겨울이 좀 따뜻하다 보니까 원래의 추위가 오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오늘 그때하고 20도 정도 차이 나는데 11월 초하고 지금하고 이렇게까지 차이는 나지 않더라도 항상 사람이 갑자기 추워졌네, 이 정도 느낄 수 있는 겨울의 패턴들은 계속 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정도 패턴은 올해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현상이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더 심해질 거라고 하던데요. 네. 북극 쪽에서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는데, 네. 북극이 이제 겨울철에는 햇빛을 들이지 않고 얼고 하다 보니까 햇빛도 없거니와 햇빛이 좀 들더라도 얼음이 얼면서 반사시켜버리고 눈이 얼면서, 그러면 그쪽이 계속 기온이 떨어져요. 그러면 북극에는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저희도 찍어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그보다는 덜 춥고 하면은 중간 사이에 기온 경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해요. 기온차가 크게 나는 부분이.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북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부근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북극의 찬 공기를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제트류가 이렇게 발달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흐름, 그게 이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못 내려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트류가 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기온차가 극명하게 북극이 더 차가울 때 강하게 생겨요. 근데 이제 북극이 온난화에 의해서 기온이 따뜻해지다 보면, 온도차가 적어다 보면 그 방벽의 역할을 하는 제트류가 약해지다 보면은 북극에서 옛날보다는 덜 차갑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차가운 공기가 확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뚫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한파가 확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온난화라고 하는데 북극이 오는데 왜 더 차가워지는 것은 북극에 있는 갇혀있던 찬 공기들이 약간 덜 차갑더라도 그 공기가 우리나라 쉽게 뚫고 온다. 기온차가 작아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트류가 약해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거꾸로 겨울에는 추울 때는 더 춥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죠. 지금 북극은 춥긴 춥겠죠. 당연하죠. 우리보다는 춥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기온에 빈다면 덜 추운 거죠. 원래 기온에 빈다고 하면은 북극이 지금 한 10월 달까지 예를 든다고 하면, 북극으로 한다면은 10월 달까지로 한다면은 근래 한 30년, 199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으로 한다고 하면서 근래 30년이죠. 그러니까 근래 30년보다도 한 1도 정도 높아요. 네. 기온이. 1도. 1도 정도가 이제 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열량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냥 방 조그마한 거 1도 올리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운동장을 1도 올리려고 하면 굉장한 열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북극 전체가 평균보다도 1도 올라간다고 하면 가장 높고, 실질적으로 근래 30년 안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현재 여름철부터 유지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현상을 나타내는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라 그래가지고 북극 여름이 지나가면 작년에 면적이 요만큼 뭐 줄어들었네, 녹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 보여주는 거. 네네. 그런 거 사진 보고 있으면 참 불편하고 오늘도 보니까 어디 그린란드의 빙하가 뭐 녹아 내려가지고 조만간 지구상의 수심이 6m 상승이 하니 많이 뭐 이런 기사도 참 불편해요. 이 지금 북극 온난화의 이 심각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북극의 온난화가 아까 빙하 말씀하셨는데 이제 북극 같은 경우는 대륙이 아니고 이렇게 바다예요. 실제로 이제 바다 안에 이렇게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북극에 이제 얼음이 얼마만큼 어느 하느냐 그리고 그린란드 쪽에 있는 이제 유럽지인데 그린란드가 굉장히 그 얼음의 두께가 한 3km 이상 돼요. 실질적으로 부산보다 더 높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얼음이 있으면 하나의 이제 그 얼음이 수축이 되는 것이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수축이 되는 이런 지표도 되지만 결과도 돼요. 원인도 돼요. 얼음이 하얀색이고 또 바다에 얼어 있으면 눈이 쌓여 있고 하다만 이렇게 하얀색처럼 보이면 햇빛을 들어오면 햇빛을 반사시켜요.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하면서 그게 이제 냉각 효과를 지구를 뜨거워지는 지구를 햇빛을 반사시키니까 오히려 지구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얼음이 없어버리면은 반사시키는 것도 못하거니와 또 지면이 노출되면 지면은 또 지면 햇빛 받으면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면에 열을 흡수했다는 거거든요. 지면이. 그렇죠. 얼음은 차가운데 얼음이 차가운 이유는 열을 흡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음이 차가운 거고 지면이 햇빛 받으면 지면이 따뜻한 것은 지면이 흡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쪽에 얼음이 있을 때는 반사경 역할을 했는데 또 얼음이 없으면 그린란드에 얼음이 없으면 이게 흡수체 역할을 해 거꾸로. 마이너스 10의 열을 방출하던 걸 오히려 거꾸로 2배인 플러스 10의 열을 이렇게 더 끌어오는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옛날에는 그게 우리 편이었는데 옛날에 완전히 적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편, 아니 적이 한 명 늘어나는 편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북극의 얼음의 면적이 단순히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온난화에 더 가속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나올 수 있다. 북극의 얼음이 이런 거에서 좀 심각해지고 있고 실제로 기온 상승이 북극이 이런 적도보다는 더 기온이 빠르게 상승을 한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온난화는 더 가속화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 높이가 높아간다는 결과론 쪽인데 원인 쪽에 이제 그 얼음이 없으면 더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이 면이 더 심각한 거죠.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난화로 그 널뛰기 현상이 이제 생겼잖아요. 한반도에도요. 네네. 앞으로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가 또 궁금해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실질적으로 어느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후 변화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 면적은 안 돼요. 조그만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은 진짜 대륙이잖아요. 저기 아시아 쪽의 대륙, 러시아, 중국 이쪽, 몽골 쪽. 이쪽으로는 대륙 쪽에서 이제 대륙의 이제 특징들을 평균값을 취하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쪽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워낙 조그마하기 때문에 지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좀 긴 기간 동안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기온인들이 보면 올해 23년을 본다면 보통 2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까지가 평년 기온보다 더 높았어요. 한 몇 개월이냐면 지금까지 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까지 평년 기온보다 다 높았어요. 근데 보통 한 2010년대만 해도 평균값보다 높은 평년보다도 낮은 개월 수가 그래도 한 4-5개는 존재를 했었거든요. 1년이면 평년보다 낮은 개월이 기온으로 본다고 하면 4-5개가 존재를 했는데 2003년 올해는 0.1도라도 다 높았어요. 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길게 월 단위로 보면은 우리나라 기온이 높아가죠. 이제 이런 현상이 있고 이제 기온이 이제 그렇게 높아가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기후변화 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길게 있으면 똑같이 기온이 올라갈 거죠. 같은 위도 사이니까.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예를 들어 저기 똑같은 저기 인천 이런 데가 3도씩 올라가면 뭐 15도에서 18도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어디 가도 다 더운데 옆으로 가면 다 더운데 그래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좀 더 시원하고 남쪽으로 가면 더 덥고 이제 조금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데가 있죠. 우리나라 남북으로 기니까. 그러네요. 이게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이제 지리적으로 봐도 남북으로 조금 긴 게 다행이다 싶어요. 다행이에요. 지금 해수면 상승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투발루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보도 보면 해수면 상승으로 자꾸 육지가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예. 오늘도 뭐 그린란드 기사도 나왔습니다마는 예. 과장님 보시기에 과장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공식적인 거 말고 정말 우리나라도 예. 어느 몇 년 뭐 2030년, 35년, 40년 이때쯤 되면 여기 한강 앞에 그 강화도 앞에 거기 바다 아닙니까? 거기가 해수면이 높아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인천 같은데 소래포구 같은 거 잠기는 것들은 옛날보다 조금 더 장사하시는 분들의 경험은 조금 더 잠긴다고 그래요. 많이 들을 때. 네, 네. 현재는 그런데 네,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어떨 것 아까 같네요. 말했던 것처럼 대륙뿐만 아니라 원래 그린란드 쪽이 아까 얼음 높이가 한 3km 된다고 했죠. 네, 네. 그리고 그린란드 면적이 우리나라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 정도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얼음이 녹으면 당연히 3km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당연히 해수면에 영향이 주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얼음이 거기만 있냐. 남극에는 대륙이 있는데 대륙 위에 또 얼음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죠. 거기에 있으니까 해수면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과학자들이 기온이 올라가면 물이 팽창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낮추게 할 수 있는 해수면을 낮추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점점 적어진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제 질문에는 뭐 딱 뭐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여튼 남극 북극 얼음이 녹아 내린다 이것만은 전 확실한 팩트인 것 같아요. 윤기현 예보과장님, 예.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상청의 윤기현 예보과장님과 올 겨울 날씨 앞으로 지구의 기상의 미래 이런 것들 알아봤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금산댁 퀴즈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 금산댁 퀴즈 있습니다. 네, 오늘 이곳의 온난화로 인해서요. 지금 11월 한반도에 여름과 겨울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빠르게 얼음이 녹고 있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예, 1번 북극, 2번 남극. 다 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오늘 거론한 곳입니다. 오늘 나온 그 네. 지방 중에 어디냐 네. 두 개 중에 하나.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금산댁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기상 얘기했으니까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듣겠습니다. 가수 이름을 왜 일기예보라고 지었는지 궁금하네. 알아요? 잘 모르겠시오. 모르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여기